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 차 한잔 마셨죠? 네. 쉬는 시간에는 이제 바로 복습을 하세요. 바로 복습을 하세요. 얘기를 나누세요. 네. 오늘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갈까? 그렇죠? 네.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죠. 자, 그러면은 그 기타 소득세라는 부분부터 봅니다. 기타 소득은 보니까 그 박스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에 대해서 써놨었죠. 아까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어요.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했어요. 분류였나요? 합산이었죠. 그새 까먹었어요? 네, 합산한다고 했죠.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무슨 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다 이렇게 했었죠. 종합과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집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판매를 해요. 보통 우리 집장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원룸 같은 거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하는 거죠. 집장사. 그러면 집장사를 하면은 요거는 무슨 업? 건설업. 그렇죠. 건설업을 합니다. 건설업. 그러면 건설업이니까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은 다 뒤에 업자가 붙어. 다 업자. 그 다음에 이외의 부동산 상가 공급업은 뭐예요? 매매업이다. 상가 공급업은 매매업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는 임대업 소득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나중에 이제 임대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임대사업소득이 뭐냐? 거기에 뭐 의의가 있죠. 임대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내가 뭐 소사발에 있는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했다. 임대소득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 평택역에 요즘 짓는 주택 중에 그 분양하는 것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봤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공법에서 말하는 주택법 배웠죠? 주택법에 나오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원룸의 대단지라 보시면 돼요. 원룸을 대규모로 지은 주택이 바로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안에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지으면 뭐가 좋은 거냐? 그 개발업자한테 건축자금 지원이 돼요. 아주 싼 이자로 그걸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가 3개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소득? 임대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걸 임대사업소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임대하면 다 세금 신고해야 되느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있네요. 보니까 비과세 되는 것이. 자,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논밭.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케 함으로 받는 소득을 말한다. 논밭. 그럼 논밭이니까 뭐죠? 뭐 논을 빌려준다거나 밭을 빌려주는 거죠. 논이나 밭을 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소작이라고 하나요? 소작? 그렇죠? 그 소작료를 받는 거예요. 소작료를. 저희 시골도 이제 저희 요 시골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건너에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근데 이 과수원에 배가 엄청 많아요. 다 배가선이에요. 근데 배가 이게 보면은 그 봄인가 가을인가 보면은 배꽃이 그렇게 예쁩니다. 배꽃 본 적 있으세요? 네. 되게 막 만개가 되면 되게 예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 땅이 있어요. 여기 배 과수원에 여기 저희가 여기다 알박기를 해놨어요. 알박기가 된 거야. 알박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여기가 이간의 땅인데 이 이간의 땅에다가 우리가 알박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을 이간애가 팔려고 그래. 우리가 안 팔아요. 알박기. 응?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지. 왜? 여기 이거 내 땅이잖아. 여기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땅에 가서 농사 지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하면서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간애가 그러니까 팔라고. 안 판다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소작료를 갖다가 뭐 주긴 뭐 하니까 이제 배가 이제 딱 그 만개돼서 이제 그 수확을 하면 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소작료를 배로 받아요. 돈으로 받는 건 아니라 배.
현물을 받는 거죠.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 그렇죠? 배로. 그래서 이 과손을 여기서 하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알받기를. 원래 지금 알받기는 불법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간에는 죽겠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걸 안 파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판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케 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요건의 주택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의 주택은 1주택이에요. 1주택. 일정 요건의 밑줄 치시고 1주택이라고 써놓으세요. 1주택. 1주택자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만약에 이분이 평택대학교, 이 평택대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알박기 지형이 된 거야. 평택대학교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뭐 프로지오가 있죠. 요 건너편에 무슨 뭐 해밀턴이야? 예? 해산물? 해링턴? 네, 해링턴 해산물.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주변 다 아파트야. 그러니까 이 평택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잘 찍은 것 같아. 물건을 딱 땅을 쫙 가운데 찍어가지고 이 주변으로 개발하잖아. 그렇죠? 이게 완전 노른자 땅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부동산학과, 평택대학교 부동산학과 있죠. 아무리 잘 찍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 땅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평택대가. 그렇죠? 요 주변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그 제가 평택대학교 연수교육 갔다 왔거든요. 네, 연수교육 갔다 왔는데 저희 연수자의 80%가 저희 학원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똑같아요. 네. 네. 합격해도 여기에다 오시면 그러니까 서로 뭐 반갑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오신 분들은 그냥 뻘쭘한 거지. 뭐 서로 다 아는데 자기네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요 프로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여기 살다가 내가 근무지가 저쪽 울산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울산으로. 울산, 포항. 그러니까 제가 울산, 포항 가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발령 받아서 울산, 포항에 2, 3년 근무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요 대우 프로지 아파트를 내가 세를 주고 임대를 주고 이 직장인이 여기 이제 뭐 여기 전세방을 어쩐지 아니면 사택으로 회사가 마련해서 사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거 임대하면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종 요건의 주택, 1주택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그 주택이 무슨 주택 및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 말뜻은 자, 나는 여기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저기 베트남 호치민시에 아파트 사둔 게 있어. 더 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베트남이 지금도 공산국가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외국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정부 땅인 거죠. 그럼 우리는 지료만 뭐 50년 장기 임대차, 그렇죠? 지상권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사용료만 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가 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월세를 받는다. 그럼 그 월세는 신고해야 돼. 월세는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채인데 나는 월세 신고하라고 뭐 안 내면 날라오던데 그럼 그분은 고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야? 해외 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어떤 개 모임에 갔는데 그냥 집이 한 채래. 그런데 자기 신고하라고 날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해외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돼? 어떻게 지내야 돼? 그 말로만 듣던 고가 주택자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옆자리로 자리를 바꿔야지. 너 저쪽 가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렇죠? 네. 내 이름은 뭐고, 나 어디 살고, 그렇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나 어디 살고, 전화번호 이거야. 그렇죠? 우리 차도 자주 마시자. 그렇죠? 자, 그러면
고가주택인가 얼마짜리 집을 말할까? 얼마를 우리는 고가라고 할까요? 얼마짜리? 고가는 9억 초과. 9억을 넘는 집을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제가 어제 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있잖아요. 제가 안성 캠퍼스를 한 학기에 딱 한 번 경매 세금 관련 특강 하러 가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갔는데, 그러니까 중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뭐 그쪽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중앙대학교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요 건너편에 뭐가 있죠? 롯데캐슬 있잖아, 롯데캐슬. 그럼 제가 10년 전에 요 중대 강의를 10년 했는데 10년 전에 왔을 때 여기 허허벌판이 아마 그였을 거야. 그렇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러면 10년 동안 도대체 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 그렇죠? 여기다가 알바끼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 짜투리 땅, 우리 고 교수 말하는 짜투리 땅 알바끼를 해놨으면은 이거 엄청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도대체? 응? 여기 사셨던 분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 롯데캐슬이 이 땅에다 이렇게 막 여기 세대수 꽤 되죠? 네.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죠? 아셨어요? 알았는데, 그렇죠? 알아도 돈이 없어. 대출 받았어야지. 그렇죠? 이럴 때 대출을 받는 거야. 그렇죠? 신용카드 빚을 못 갚아서 대출 받을 게 아니라 이때 대출 받아야죠. 대출 받아서 샀으면 이게 알바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정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내 땅을 밟고 가서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 땅 어떻게 밟고 가? 돈 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경매 받아버리는 거예요. 만약 경매 받고 나면 이거는 130% 받아버리면 돼요. 130%. 그럼 130%면 1.3배죠?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친 게 아니야. 어차피 보상 받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 왜 130%야? 혹시 싸게 했는데 내가 낙찰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럼 130% 받고 요 시행사한테 나 이거 돈 더 달라. 그렇죠? 그럼 130% 받는 게 뭐 한 5천만 원인데 1억 부르는 거야. 막 2억 부르는 거야. 싫으면 말고. 그렇죠? 그럼 나 안 팔아. 그렇죠? 여기는 뭐 배라도 갖다 주지. 그렇죠? 여기는 뭘 니네들 나한테 뭐 갖다 줄 거니. 그렇죠? 그러면 이 진입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만 도려낼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도려내면 좋은데 이렇게 개발을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그렇죠? 이렇게 개발을. 만약에 내 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130% 받았어. 그래서 이거 더블로 돈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롯데에서 이거 돌려버려요. 여기. 알았어. 너 거만 빼고 이렇게 개발할게. 그러면 나는 이제 왕따 되는 거야. 내 땅은. 그러면 나는 이제 땅도 못 팔고 이거 그냥 상소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 부릴 때가 이쪽이지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물어봤죠. 이렇게 안성에 고가주택이 있냐. 그랬더니 안성 오신 분들이 아유 교수님 무슨 고가주택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다 한 채만 있어도 임대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산구조는 뭐 임대하면 임대료 들어온 수입에서 들어간 경비를 차감하면 된다. 그건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도세 총설. 자, 이제 별표시죠.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5문제에서 7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양도소득세가 되겠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일단 양도가 무슨 뜻인지부터 분석을 해야죠. 양도. 또 우리 양도라는 말은 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야? 팔았다는 얘기죠. 땅 팔고 집 파는 것을 우리는 양도라고 하죠. 근데 이 양도라는 어원 자체는 이게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요즘 민법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민법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열심히 안 해도 좋아. 근데 민법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민법은. 우리 공법 교수님이 공법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하나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죠. 그냥 놀래요? 네. 네. 어쨌든 민법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법 하신 분들은 1차 다 준비하신 분들은 민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 민법 용어야.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러면 민법상 우리가 양도의 개념은 민법에서는 양도라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이전 행위.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우리는 양도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양도라고 해요. 양도.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하는 법률 행위에는 두 가지 양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상양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양도가 있어요. 유상양도와 무상양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상양도와 무상양도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유무상을 안 따져요. 얘는 유무상을 안 따집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민법상 양도라고 해요. 그럼 유상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내가 대가를 수령 받는 걸 말해요. 이거를 우리가 유상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유상 이전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매매가 있죠. 매매. 그렇죠?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죠.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상 이전. 무상 이전은 뭐가 있을까요? 상속이나 징여가 있는 거예요. 상속이나 징여가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상 이전과 무상 이전이 있다.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어떤 분이 막 급해서 연락이 온 거야. 분양권 무슨 전매 계약서를 쓰는 거였나 봐요. 네? 그냥 막 이번 처음 이거 해보니까 막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전화가 온 건지. 전화 내용 뭐냐면 그 이제 계약서 쓰면 인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중개사법 시간에 그 배웠죠. 인지. 근데 인지를 어디다 붙여야 되나, 어느 위치에 붙여야 되냐고 전화가 온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냥 대충 붙이면 되지. 잘못 붙이면 다시 뗐다 붙이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게 당황이 되니까 이분이 다른 교수님 전화 안 되고 내가 받은 거죠. 중개사법 교수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걸 왜 어디에다 붙여야 되고? 그냥 대충 붙여요 그냥. 잘못 붙이면은 다시 뗐다 붙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풀칠을 조금만 하든가 그러면은. 이게요. 그래서 중개사법 교수님 다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자, 어쨌든 우리가 매매, 그러면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유상 이전,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이제 무상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양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이 세법은 유상 이전만 양도를 하고 무상 이전은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세를 내잖아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양도세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소유권, 뭐 어떤 소유권일까요? 부동산이죠. 뭐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내가 대가를 받으면 이걸 양도라 하는 거고, 그러면 양도하면은 무슨 소득이 생기느냐? 이때 소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을 말하겠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란 말 아시죠? 네, 내가 샀는데 시세가 올라서 차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차익이 생겨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방금까지 분석한 걸 보면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일까요? 분류과세일까요? 방금 했죠? 분류과세다. 얘는 국세로서 분류과세다. 이렇게 했어요. 분류과세다. 그러니까 국세니까 얘는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겠죠? 얘는 세무서 가서 신고하니까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소지를 우리는 아까 무슨 지라고 했었죠? 주소지를 무슨 지? 납세지. 맞죠? 납세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했었어요. 납세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분류과세, 얘는 주소지가 납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과세기한 제도를 두고 있어요. 과세기간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처분한 걸 신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신고가 요 기간 내에 매매 등을 하자마자 신고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기간 끝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여기는 무슨 신고? 예정신고. 여기는 무슨 신고? 확정신고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도 하고 확정신고도 해요. 팔자마자 신고하면 예정신고, 나중에 하는 것을 확정신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정신고도 할 수 있고
확정신고도 할 수 있다면 예정신고를 하시겠어요? 확정신고를 하시겠어요? 자, 빨리 하고 싶으세요? 늦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 우리는 확정신고를 하는 거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누가 예정신고합니까? 어차피 할 거 최대한 미뤘다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예정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려요. 안 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신고하라는 거예요? 예정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정신고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정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우리가 신고하자. 팔자마자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가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특징이 있죠? 양도소득 의 볼까요? 의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일반 개인은 어떤 개인과 어떤 개인이 있었죠?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 기억나시죠? 자, 그러한 자가 비사업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 번 부동산 등을 대가를 받는 거죠. 대가를 수령하고 지불이 아니라 수령이네요.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무슨 과세다? 분류과세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특징란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자 국세 밑줄 국세. 자 국세니까 어디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맞죠?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직접세예요. 직접세는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세. 그 다음에 인세라는 것은 인적 사항을 가지고 따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무슨 과세예요? 분류과세예요. 무슨 과세예요?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소득을 분류한다 이거죠? 소득을 분류하니까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예.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이 되면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렇죠? 사업소득.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매매업자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자, 예정신고는 뭐라고 했냐면 기간 중에 팔자마자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가 확정신고는 그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신고는 기간 끝나고 나서 5월 1일부터 출발해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신고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또는 차등 비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세율은 자 이제 우리 다 배운 용어죠. 초과 누진은 뭐죠? 소득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료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오르든 말든 세율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세율이 일정한 건데 이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은 차등 비례라고 해요. 두 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요 토지가 아니라 분양권이라고 하죠. 뭐 분양권. 내가 동탄에 있는 분양권을 하나 산 거야. 분양권을. 그럼 분양권을 우리가 파는 거를 우리는 분양권 전매라고 하죠. 분양권 전매. 그게 분양권 전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권을 한 6개월 만에 판 거야. 6개월 만에 들고 있다가. 그럼 6개월 만에 들고 있다가 팔면 피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다 피가 생기나요? 무피도 있고, 마피도 있죠, 마피. 마피가 뭐예요, 마피? 마이너스. 어제 안선생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예, 피도 있지만 마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피시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마피.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마피가. 예?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요 분양권 전매해서 6개월. 그러면은 요 프리미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분양권 전매는 요 양도세율이 50%. 그럼 내가 P가 1,000만 원 붙었으면은 1,000만 원에 50%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내는 거? 500만 원 내는 거예요, 세금이. 그죠? 그래도 5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2,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 2,000만 원 내고 만약에 1,000만 원 붙어가지고 500만 원 세금 냈다. 그래도 500만 원 버는 거죠. 2,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벌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년 6개월 만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요 세율이 40%가 돼요. 40%. 그러면은 이런 거를 차등 비례 세율이다라고 합니다. 차등 비례. 이게 차등 비례예요. 이게 차등 비례. 차등 비례. 아셨죠? 그러면은 그 분양권 P값이 1,000만 원이 돼도 이때 팔면은 40%, 2,000만 원이 돼도 40%, 3,000만 원이 돼도 40%.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요?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분할납부 규정을 두고 있다. 예, 분할납부가 뭔지는 아시죠? 나누어 내라. 그럼 도대체 나누어 낼 정도면 세금이 어느 정도를 말하냐? 1,000만 원 초과. 얼마 초과요?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분할해서 낼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초과하면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과세 대상이 있는데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팔아야지만이 양도세를 내느냐? 이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땅 팔고 건물 팔면은 양도세 내야죠, 당연히. 근데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있네. 권리. 자, 권리는 어디서 많이 본 권리가 있어. 지상권. 배웠죠? 지상권이 뭐죠? 내 땅에다가 뭐를 세울 수 있는 거? 공작물, 건물 같은 걸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럼 이런 지상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배웠어요? 무슨 물권?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죠? 물권처럼 사용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맞죠? 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은 안 배워도 우리 알고 있었어.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권리죠. 네. 그 다음에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죠. 부동산 임차권, 임대차 임차권이요. 근데 등기를 합니다. 등기.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이라고 배웠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근데 채권에다가 등기를 하면은 뭐가 되죠? 물권이잖아요. 대항 물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물권화라고 하죠. 물권화. 물권화가 뭐예요? 물권으로 동질화됐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물권화예요. 네. 자, 나중에 또 민법 시간에 또 들으시면 되지 뭐. 까먹었으면. 그렇죠?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민법 용어예요. 아, 이런 것도 P가 붙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네. 그 다음에가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보시면 특정 주식 A, 특정 주식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A, B를 뭐라면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이 뭐냐? 요거예요. 지금 그 안성에 거기가 뭐 안성시에서 최초로 뭐 관광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뭐 개발한다. 그게 아마 발표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관광단지에다가 요 단지 지정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리조트도 만들고 뭐 캠핑장도 만들고 미니 골프장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회사 레저라는 회사야. 그러면 이런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럼 난 주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주니까 뭐냐 이런 거 다 이용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주니까. 근데 그 주식을 내가 P가 붙어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나는 양도세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규제적인 측면에서 단 한 주라도 팔면은 세금을 내도 돼 있어요. 얘는. 그런데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회사의 주식. 이게 뭐죠? 공장. 그렇죠. 공장이에요. 그러면 무슨 화학이야. 뭐 LG화학이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다. 그럼 LG화학 주식을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양도세 내느냐? 안 내요. 이거는. 이 피가 붙어도 안 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어떤 회사를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규제하지 않고 이런 회사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아직도 놀고 먹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응? 뭐 이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냐 이거지. 이런 회사 주식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런 회사의 주식은 대주주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면 엄청 부자지. 주식 부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개미란 말이에요. 개미 투자자. 그렇죠? 개미 투자자예요. 좀 이제 벌어보려고 막 이게 개미들 하는데 물을 확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죽어. 개미들 다 죽는 거야.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요건 대주주만 세금을 내세요. 근데 이런 회사의 주식은 이름이 특정 주식이죠. 특정 주식이라는 말 뜻은 넌 찍혔다 이거예요. 특정. 우리가 특정 딱 찍은 거잖아요. 넌 찍혔다 이거든요. 왜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팔면 한 주라도 팔면 세금을 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특정 주식. 자, 그 다음에 3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영업권이라는 말은 가장 비슷한 말이 권리금. 권리금 아시죠? 권리금.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원룸을 산다, 이런 주택은 권리금이 발생이 돼요, 안 돼요? 권리금이 없죠. 근데 상가의 마법은 상가가 좋은 거는 권리금이 붙잖아, 상가는. 그렇죠? 상가가 투자를 잘하면 상가는 권리금이 붙죠. 투자를 잘못하면 공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분양상가인데 분양상가예요.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상가예요. 근데 분양상가인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경매에 무슨 투자 관련 갔는데 교수님, 자기가 무슨 강남에 뭐 상가를 하나 샀는데 그쪽에서 파는 쪽에서 바닥 권리금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바닥에 무슨 권리금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바닥에 권리금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분이 쭈삐쭈삐 오신 거야. 처음 들어본다 이거지.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잘 되면은 권리금이 붙잖아요. 근데 분양 단계에서 무슨 권리금이 있냐 이거지. 아무리 봐도 이 바닥이 뭐 똑같은 바닥인데. 그렇죠? 그럼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뭘까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이잖아. 강남이니까 당연히 바닥 권리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안성에 뭐 여기서 했다. 바닥 권리금 달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너 미쳤어. 무슨 바닥 권리금이야. 그렇죠? 그런데 강남은 바닥 권리금이 있어요. 왜? 강남이잖아. 강남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묻지 말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비싸요? 그거 물으면 안 돼요. 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강남이잖아요, 손님. 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압구정동 가서 우리가 성형수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압구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참 사람이 뻘쭘합니다. 아, 그렇네요. 압구정이구나, 여기가. 그렇죠? 자, 그럼 강남이잖아요. 강남에서 그래서 성형도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성형했는지 옛날에는 그 성형을 하면은 티가 안 나는 게 하는 게 유행인데 요즘은 티 나게 하는 게 성형 유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강남 성형이냐 압구정 성형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구정 성형 얼굴하고 그 다음에 강남 성형 얼굴이 약간 좀 다른가 봐. 그게. 그렇죠? 야,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봐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 티나게 성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에서 했다 이거지, 강남에서. 그렇죠? 그러면 강남이라는 워낙 입지가 좋은 데에서 상가를 분양받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땅만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그냥 지금 요 분양 홍보관만 있는데도 바닥 권리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또 벌써 피가 부는 거야. 강남이라는 호재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그냥 직접 하자. 가게를 내가 직접 하자. 그게 음점을 한 거예요. 근데 음점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되면 너무 잘 된 것만큼 뭐가 붙어요? 권리금이 붙죠.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음점 장사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음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나와서 뭐 점심 때 뭐 손님 준비해야죠. 또 좀 쉬었다가 또 저녁에 또 술손님 받아야 되죠. 또 늦게 퇴근하죠. 등등등등.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다가 아우 나 이러다가 완전히 내가 썰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팔자. 분양상고하고 권리금까지 붙여가지고 내가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그 권리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권이라고 지칭합니다. 영업권. 그러면 요 건물과 요 권리금 영업권을 같이 판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 양도 금액에는 뭐가 들어간다? 권리금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요 권리금도 같이 신고해야 되는데 같이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신고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왜 안 하죠? 모르겠지 하고. 그러면 탈세예요, 절세예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 권리금도 신고를 해야 돼. 이제 권리금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확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도 이제 누락하면은 이제는 걸릴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제 여기요. 갈수록 이제 이게 이 조사 기법이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뭐 그런 거. 그때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수님, 저희 동네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근데 헬스장이 있는데 3개월에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원래 12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깎아줘서 제가 샀어요. 근데 제 친구한테 1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13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3만 원 양도세 신고해야 되냐? 이게 질문이야. 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10만 원짜리 헬스 이용권을 동네 헬스 이용권을 13만 원에 여러분 친구한테 판다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미쳤구나. 어? 미쳤어. 10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사주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에 안 들어가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차익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이게 네가 다 겠고 왜 나한테 파냐고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회원권은 뭐냐면 이용권은 회원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원권을 말합니다. 회원권 거래소, 골프 회원권 거래소 따로 있어요. 회원권 거래소가. 거기서 내가 이 회원권을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피가 붙어서 1,300에 팔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주식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중에 자 누구예요? 대주주라고 되어 있죠. 대주주만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상장이나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잡주라고 하죠. 네, 보통 비상장 주식 이런 거를 처벌하면 양도세 신고를 해라. 시세차익이 있다면. 다만 주식은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주식을 뭐 우리가 다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뭐냐면 선물 옵션을 말해요. 선물 옵션 거래. 선물 옵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을 현물 주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뭐냐면 내가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사는 거죠. 이 옥수수가 가격이 만약에 뭐 나중에 뭐 몇 개월 뒤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10만 원 가격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옥수수가 그 해에 1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 뛰었다. 그럼 나는 5만 원 차익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선물 차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어 설명이 450페이지에 부동산, 이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임차권이 뭐고, 취소할수 다 써놨죠? 그러니까 요건 한 번씩 쭉 한번 여러분들이 용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1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법인의 주식의 A, 그 다음에 B. 요게 바로 뭐라고요?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 아시겠죠?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골프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스키장, 콘도 이런 걸로 하는 회사의 주식이고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단 한 주라도 팔면은 양도세를 내라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주식 출자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양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양도의 개념. 아까 양도라는 거는 설명했었죠. 양도라는 것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였었죠. 그래서 무상 이전 들어가지 않고 유상 이전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에 1번의 요건이 밑줄 무슨 이전이 된 경우? 유상 이전이 된 경우. 유상 이전이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대가 수령입니다. 대가 수령. 대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and 사실상 이전이 된다. 그래야지 양도를 본다. 그럼 사실상 이전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한 걸 말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주택이 있는데 요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면 무허가 주택이에요. 무허가 주택. 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자기가 이 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 무허가 주택이래요. 무허가 주택을 살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야. 이분 질문이. 무허가 주택을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사야 돼. 사야 되는 거야. 교수님, 무허가 주택이면은 무허가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가. 무허가 주택은 내 이름으로 등기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 안 나오죠? 우리 등기법 배웠잖아요. 허가가 나야지만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가 내 이름 못 하는데 그걸 내가 왜 사냐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물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될까요? 토지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될까? 그렇지. 토지 가치. 그러면 얘는 허가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안 나오지만 이 토지는 등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건 등기 나오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보고 투자하는 거야, 이걸. 근데 얘가 무허가지만 요 지역이 너무 위치가 좋은 지역이야. 아까 말한 롯데캐슬이 있는 지역에 알바끼에 있는 집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무허가를 사두면 어차피 이거 뭐 헐리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 뭐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허가에다 왜 리모델링을 해? 그렇죠? 등기도 안 나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묵혀놨다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아니 방금 여기 써놨잖아. 뭐에 관계없다고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분은 무허가 주택을 팔았잖아요. 팔았죠? 그러면 팔았으니까 양도세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런 걸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뜻 이해하시겠어요? 네.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등기 형식 안 따진다. 당신 돈 받았잖아. 등기를 지금 했던 안 했던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돈 받았으면 양도된 거지. 그러면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과세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우리는 실질과세라고 합니다. 실질과세. 무슨 과세요? 실질과세. 실질과세. 실질은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과세라는 말도 사실은 민법 용어예요. 민법에는 실질주의라는 말과 형식주의라는 말을 다 씁니다. 거기서 우리 세법은 실질주의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요건이 되면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양도의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